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초이의 최현석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해 줬던 점들, 그렇게 시도해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대화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화를 정말 잘하는 걸까? 아니면 질문을 정말 기똥차게 만드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걸까? 상대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질문들, 내가 상대한테 커다란 도움이 됐을 때 이런 게 대화를 잘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인데 12시간 근무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서 복기해보기도 하고, 선배님들이랑 대화 나눴던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은 내가 잘 했었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못했지, 실수했지, 이런 거를 계속 복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스스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당시에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모종의 이유로 회사 선배님들한테 되게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 2년간 회사에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실어 증세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바가 이 목구녕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목에서 탁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과 원만한 교류를 잘하고 대화를 엄청 잘하냐. 그건 되게 선택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좋아하는 게 티가 나고, 질문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질문도 안 떠오르고, 그냥 대화를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회피하고, 이 사람들한테 감정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싫고,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는 인터뷰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정작 진짜 궁금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회사 선배님들과의 교류에서 제가 먼저 시도할 수도 있는데, 선배님들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입 닫고 일만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랬는지 원망만 해봤지 진짜 왜 그랬는지는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서 이런 얘기를 왜 꺼내게 되었느냐. 대화라는 게 사실 사람을 먼저 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항상 느끼지만 자기 혼자 떠드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면 속에 이 응어리가 많으세요. 아버지한테 뭔가 당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면은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자기 할 말을 계속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뭔가 자기 응어리 속에 있었던 이야기로 갑자기 길이 빠지십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난주 뭐 토요일 점심에 아버지가 뭐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아버지 얘기로 넘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왜 이거를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하는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거는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좀 꾹 참고 상대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길을 잃었더라도 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20분 동안 엄마 얘기를 들어줬는데 점심을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지금 20분 뒤에 나온 이야기는 엄마 지금 아빠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엄마가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냐. 이거는 좋은 대화 방식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드렸었는데 바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응어리 진 게 많겠죠, 엄마한테도.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를 대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를 대하는 거. 대화잖아요. 대할 때자에 말할 화자거든요. 화대가 아니라 대화인 이유가 먼저 대하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뭔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다던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에서 제가 느꼈던 건 많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얻어간 게 없었느냐? 상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간 게 없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그 지식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걸 아는 만큼 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접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계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대부분 주위 사람들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온전히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모르는데 이렇게 느껴졌다. 라든지, 완전히 일반인 아니면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대하는 거,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주는 감동이 또 있지만,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반응들이 그래 왔었어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랩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떤 봉을 타는 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이돌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때까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분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가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 인도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상대를 이끌어내는 거는 눈인 것 같아요, 눈. 내가 너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고 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 라는 자세만으로 그 상대방은 생각보다 많은 걸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지식이 되었든, 실제 선물이 되었든, 피드백이 되었든, 너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진심이 되었든 정말 많은 거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기보다 대화를 잘하려면은 상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태도는 어떻게 가지는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기본은 너무나 기본이지만 경청이거든요. 경청에서 제 첫 번째 기술은 자기 생각 막기예요.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중에 되면 까먹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내 말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제가 듣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온전히 내 생각은 버리고 그냥 온전히 경청하려는 시도부터 하세요. 그냥 계속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1시간을 이야기하든 1시간 반을 이야기하든 그냥 계속 이렇게 봐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구독자분 중에 어머님 뻘 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개인적으로 DM이 오셔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경험주의자로서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사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기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되게 고급 중식당에 데려가서 코스 요리를 사주셨어요. 저는 맛있게 얻어먹고 또 선물도 뭐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는데 한 3시간 동안 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드렸죠. 제 얘기는 진짜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기특해서 밥 사주고 싶어서 진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얘기를 3시간 동안 계속 듣고만 왔습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점은 그분의 따님도 제 구독자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어머니랑 식사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연성님이 되게 똘똘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뭐 어머니랑 이런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여기서 웃긴 점은 제가 거기서 말을 뭐 한 10분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드렸을 뿐인데 이게 똘똘해 보인다라고 연결이 된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싱어송라이터 분이 저를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 둘이서 한 5-6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분이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곡들을 쓰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질문은 종종 던졌지만 대부분은 들었습니다. 진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건지 질문은 던졌지만 대부분은 듣거든요. 들었을 뿐인데 내가 주려는 핵심 가치가 뭔지 알겠다. 오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또 장문으로 DM을 보내주셨는데 최대한 잘 대하려고 하고 화보다는 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화에서의 많은 것은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뛰어놀 수 있게 그리고 상대의 말에서 내가 얻는 게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랬을 때 피해보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얻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좋은 기억으로 인식이 되고 경청의 자세로 대하는 자세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상대한테도 좋은 기억들로 남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대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기본인 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